이번 시간은 테마 76인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권리금 회수. 상가 임차인은 이제 시설비 들어간 거 있죠. 이걸 권리금. 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개념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성의 노하우 또는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대가를 우리는 상가 권리금이라고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외에 차임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우리는 상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개념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권리금이다, 시설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권리금 계약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B가 상가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 권리금 회수 기여분은 보증금이 4억, 3억, 2.4, 1.8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여가 보호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서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뭐 연장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됐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지금 임차인은 여기 상가를 이제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바로 C라고 하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지금 임차인과 지금 신규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이 바로 권리금 계약입니다.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즉 임차인 대신 들어와서 장사하는 그 신규 임차인이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규 임차인은 요 지금 건물주와 사이에는 새로 들어오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C는 이 상가에 새로 들어오니까 지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요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권리금 표준 계약서 작성을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표준 계약서에 대한 그 표준 서식을 정할 권한은 권리금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번 봅니다.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이 방해를 금지합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하지 못하게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및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공유 재산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대형 마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킴스클럽,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그 건물을 임차하여 상가를 임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해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이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방법이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임대인이 방해하는 수법입니다. A번, 기역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즉, 이 권리금 임대인이 얘한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얘한테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니은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즉, 요 권리금을 이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 권리금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아 챙기는 행위. 이것도 권리금을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지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고 월세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요 임차인인 지금 임차인이 요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 주면서 임대인 보고 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더니 요 임대인이 지금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보증금을 5억, 월세는 700만 원 이렇게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보증금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신규 임차인이 요 임대차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요것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임대인이 방해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얼 번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즉, 임대인은 요 임차인 주선한 이 신규 임차인과의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C와의 요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도 이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만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즉 임대인이 요 임차인 주선한 C와의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및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위 1의 리을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하면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은 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즉 임차인 B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얘가 얘한테 월세를 제때 줄 능력이 없는 알거지 같은 사람을 소개시키면서 C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니은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임차인 주선한 C 요 사람이 임대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주세요. 예를 들면은 C가 반응을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깡패를 소개시켜주면서 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은 요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임차인이
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갖고 상가를 사용하는데 1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상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 B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B가 주선한 C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리을번 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그 말은 임대인이 자기가 별도로 새로 들어오겠다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면은 D라는 사람을 새로 찾았어요. 새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이 상가 임대인이 찾아가지고 요 사람으로부터 이미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미 회수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했다면 임차인은 또 권리금을 회수할 게 없죠. 그럴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 B가 주선한 C와의 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형성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시효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매년 나오죠. 청구권 시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임대인이 못 받게 방해해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끝나고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임대차 기간 끝나고 3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시효에서 소멸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